자, 오늘 파사 컨설팅 그룹의 김종구 대표 이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동문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마이크 들리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미디어 영상학과가 벌써 40주년이 됐다는 사실이 사실은 저는 놀라워요. 제가 99년도에 우리 학교로 왔을 때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온 상황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특강을 공간한다는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가 그것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떠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에서도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북 지역에서 많이 또 하기도 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동기부여를 해드렸던 약간 특강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원래 다른 학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려주시면 들려드리면은 야, 저 때는 저렇게 해서 했었구나.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저는 되게 오늘 또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아까 잠시 후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저의 은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학교에 와서 2003년도에 졸업을 하기 전까지 4년 동안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참석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캡 챌린지 무슨 말입니까? 도전하자. 네, 도전하자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이 대학생의 이 시절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 학교 와서 지금까지 1년, 2년, 3년, 4년, 4학년도 계신가요? 4학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4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 지금까지 4년 동안 살아오면서 학교 생활을 고민하시죠? 그쵸?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가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다가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삶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굴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굴곡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모 회사의 한 개 회사 아닙니다. 여러 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만큼 뭐죠? 회사도 많이 불리고 있고 직원도 불리고 있고, 그쵸? 또 뭐죠? 돈도 많이 벌고 있겠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무도 1999년도에 저를 보면은 야, 저 친구가 사업을 해? 저 친구가 이렇게 교육을 해? 강연을 해? 특강을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술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술 마시고 밤새도록 술 마시는 일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의 뭔가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이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3년 전, 24년 전의 과거이긴 하지만은 그때 내가 경남대학교 저는 언론홍보학과였거든요. 언론홍보학과를 나오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그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지 않았고 도전하지 않았고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스토리들 함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캡 챌린지,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큰 실패는 없다라는 거와 함께 지방대로 넘어서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 가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외국계 기업 되게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넘어서 저는 대기업 팀장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진홍규 교수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HRD 컨설팅을 인사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한 개 회사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취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파사 캠퍼스라는 데도 있고, 또한 이런 헤드헌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커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한 마케팅 대행사, 여러분들 마케팅 에이전시도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회사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되게 재밌죠?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사실 대학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꼬장 부리고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많이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옆에 보시면은 저의 커리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갔습니까? 장교 생활을 갔습니다. 장교 생활을 가면서 저는 놀지 않았어요. 물론 장교생 군대 생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은 장교 생활하면서도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많이 했고요. 정말 논문도 많이 쓰기도 했고요. 또한 졸업하고 나서 원래 제 꿈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원래 이쪽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은 고민 끝에 저는 마케팅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재밌죠? 마케팅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마케팅으로 가면은 전공이 아닌 거 아니야? 전공을 못 살렸으니까 너는 실패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오늘에 되어오니 지금은 저에게 실패했다는 사람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언론 홍보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은 저 마케팅 못했을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또 마케팅으로 갔다가 저는 토익 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토익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외국계 회사를 가네요? 그쵸? 미국계 회사를 들어갑니다. 미국계 회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영어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유창하게 말은 잘했어요. 근데 단지 토익 점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토익 점수 없지만은 나는 토익 점수 중요하지 않아. 나는 스코어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해. 사실 제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상대방이 듣기 좋게끔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당신은 굉장히 높은 점수, 하이 레벨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합격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일즈 팀도 해서 근무해보기도 하고요. 또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해보고요. 또 거기서 또 교육 부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에서 채용팀장, 인사팀장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들이 결국에는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더라 라는 부분들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목표 가지고 계신 거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설령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졸업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십니까? PD? 아닌가요? 아니면은 영상 기획자? 영상 편집자? 저널 매거진 쪽에 있는 편집 기자? 하고 싶으십니까? 맞나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남들보다 나아요.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나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전공이 이거여서, 전공이 이거라서 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취업 전선에서 대부분 다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전공은 나는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 약학대학을 나오는 친구들도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전공이 이거라서 라고 취업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미디어 영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편집기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지원서 제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으면은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고민하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면접장에 가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내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라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 잘합니다. 그 잘한다고 하는 회사가 몇 개가 지원할까요? 10개, 열 몇 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일단 그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한 도전을 해봤느냐? 저는 그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 있어요. 있을까요? 나 진짜 어려움을 경험해본,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그 도전이라는 것들 어떤 어려움이냐? 진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봤는가? 라는 부분들을 꼭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없으면은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세요. 그리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미디어 영상학과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렇죠? 뭔가를 창작해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그 방송 작가 하시는 분들도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선배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글 쓰는 게 제일 어려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글 하나 쓰기 위해서 그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4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뭔가에 대한 결과물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컨설팅 회사인 파사캠퍼스라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기에도 지금도 지방대학교 출신 분들이 와서 제약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들의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대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네? 학력? 네, 학력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학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방대이기 때문에 학력이 문제가 된다. 요즘에는 기업들에서 채용을 할 때 브랜드 채용합니다. 안 봐요. 학교 잘 안 봅니다. 그럼 뭘 봅니까? 이 지원자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가 취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대이기 때문에 왜 무엇이 어려운가? 바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경험이 중앙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계점은 맞아요. 근데 저는 되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을까요? 왜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을 많이 쌓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고자 노력하시면 경험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가 전공만 가지고 내가 경험을 쌓는다? 한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장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비법 중에서 하나가 제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사회생활.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어떤 걸 배웠을까요? 사바라기보다는 고객 응대 스킬을 배웠습니다. 고객 응대 스킬을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매너 있게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또한 저는 되게 좋아했던 중에서 전 독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독서 중에서 어떤 책을 좋아했을까요? 자기계. 네. 그렇게 포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만화책에 보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명언들이 되게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명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명언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작가로서 가든지 간에 PD로서 가든지 간에 내가 이 만화의 중요한 명언들 써먹어야지 되게 메모 다 해놨었어요.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명언들이 자연스럽게 저의 인생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명언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개발할 때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내가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잘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죄송합니다. 공대 안 계시죠? 그쵸? 공과대 선생님보다도 여러분들 기억력 좋지 않습니까? 메시지 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전공을 하시면서 쌓아가신 내공들로서 계속 경험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경력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지방대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그 한계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벗어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커넥팅 더 낫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한때 유행했던 책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을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두 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직선으로 꼬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지금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장벽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을 꼬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학생분께서는 이것을 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곡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오, 좋아요. 어디다 점을 만들까요? 여기에 제일 가까운 데다 점을 만들까요? 그러면 좀 더 가까워지지 않나요? 곡선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점을 찍는 거. 그러면은 빨리 갈 수도 있겠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었어요. 우리가 직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곡선으로 가서도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학생분이 되게 좋은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점을 찍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쵸?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가 제일 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의 꿈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딱 꺼냈을 때 사실은 한 1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3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졸업반이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때 저는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점을 찍고. 그러면은 한 개 한 개 한 개 달성할 때마다 뭐에 가까워집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에 대한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뭐 편집 기자가 되고 싶다, 이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 지금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지금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점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는 거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찍는 게 달라집니다. 어디다 점을 찍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졸업하시고 사회에 뛰어나갑니다. 뛰어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어디 뭐 취업을 하셔도 좋고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크리에이터 쪽으로도 가실 수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점이 어디다 찍힐까요? 여기에? 아니죠. 여기 가운데에 뚫어버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저는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뚫는 법들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괜히 돌아가지 말고 어려운 걸 피해가지 말자. 어려우면은 그거 뚫고 지나가서 최대한 빨리 가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 실행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뚫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건의나 여러 가지 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을 찍는 것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점을 찍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은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때부터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가운데에 뚫을 수 있는 그 점을 찍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단련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지 않으면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1학년부터 계신가요? 2학년, 1학년부터 계세요? 1학년부터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지금 더 술 드시고 싶으시죠? 하지만은 지금부터 목표점을 찾는 것 연습하셔야 되고요. 2학년들 촉박해졌습니다. 좀 있으면 3학년이죠? 큰일 납니다. 자, 3학년들 이제 벼랑 끝입니다. 그쵸? 4학년 돼서 뭔가를 뭐 하려고 한다? 나 취업 준비하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학년들 계시죠? 4학년들은 마음 아프지만은 더 독한 마음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스타트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학사장교를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내가 없을 거라시는 거. 학사장교를 통해서 제가 학교 학창시절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장교 생활하면서 저는 정훈장교를 했었거든요. 정훈장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런 정신교육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군대에서도 저는 홍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 담당을 하고요. 또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 담당하는 업무들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신 기자들과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경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고참 기자들이에요. 그 고참 기자들과 막 같이 20몇 살 먹은 이 정훈장교, 초임 정훈장교가 같이 맞닥뜨려서 대응하고 응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논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그 논리를 쌓는 법을 배웠고요. 또한 거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의 브랜드 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성과들이 이 학사장교 시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 참 잘했습니다. 인정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겠죠. 아마 지금 제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대령 달고 있거든요. 벌써 대령입니다. 그럼 저도 대령까지 아니더라도 중령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도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스펙의 한계, 지방대에 나왔고 나는 외국계 죄송합니다. 외국어 자격증도 없는데 외국계 기업 강함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에서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죽여버립니다. 면접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딱 하나 뺐습니다. 내가 지방대생이라는 그 키워드를 빼버렸습니다. 내가 지방대생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충분히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것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대 출신인데 여기 미국계 제약사라서 대부분의 애들이 연세대도 되게 하위권이에요. 대부분 다 뭐 되게 카이스트 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했던 들어온 친구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방대 출신이 어떻게 지원을 해? 왜 지원해?
저는 충분히 그들과 경쟁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제가 그들보다도 더 많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지원합니다. 자신감 하나를 밀어붙였어요. 감사하게도 뽑아줬으니까 고마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여전히 세일즈 팀에서만 머물러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저는 영업으로 들어갔지만은 나 마케팅도 해보고 싶어요. 또 교육부서도 해보고 싶어요. 계속 부서를 이동합니다. 또 회사 내에서 기획부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대기업의 팀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커넥팅 더 닷. 네,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맞죠? 하지만은 그 목표가 여기 끝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는 노력을 오늘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뭘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저는 정해졌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정해졌어요. 그 전까지 뭐 했다고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꼬장 부렸다고요. 그렇죠?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이러한 커리어를 보면은 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보이시나요? 뭔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도전. 도전? 네. 저는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뭘 했죠?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했죠? 저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했죠?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했죠? 저는 외국계 제약사를 던지고 국내 제약사로 가게 되는 그 결정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뭘 되고 싶다라는 것을 직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을 준비하다가 무조건 성공한다?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준비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 가서 뭘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직무의 방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언론 홍보학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뭘 배웠죠? 비즈니스 매너를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지금 물론 방송국에서 PD를 하고 계시고 방송 작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루이비통 브랜드 아시나요? 겐조 브랜드 아시나요? 우리 브랜드 많이 아시는 건 좋습니다. 자, 그 회사를 수입하는 우리 국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가 있습니다. LV 땡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아시아 퍼시픽 총괄 마케팅 책임자가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97학번 선배예요. 그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 배웠고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기획하는 법들을 배워서 지금은 아시아 퍼시픽 동남아 지역에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을 총괄하는 마케팅 총괄 매니저가 바로 우리 선배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배 하고 싶은 거 똑같아요. 나는 방송일보다는 나는 사람들하고 조금 뭔가 메시지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싶어. 이거였어요. 그 일을 하고 단계별로 올라가고 보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많아요. 기자를 준비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현재 지금 삼성 계열사 쪽에서의 홍보팀장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하느냐? 이렇게 기사 쓰지 않습니다. 홍보 에이전시들 총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도 똑같습니다. 그 선배도 뭐 어떤 거죠? 참신하고 혁신적인 홍보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는 어떤 직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보다도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작이라는 것을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이라는 거. 고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는 것도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시면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라는 건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후퇴할 것이냐 전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 변화의 단계입니다. 이 변화의 단계를 건너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는 메시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세상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희 뭐 해?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까? 그게 내 마음속과 와닿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으면 되게 감사한 겁니다. 요즘 저도 이제는 부모 세대가 되다 보니까 내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 진학 뭐 준비를 한다, 뭐 진로를 선택을 한다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나는 취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취업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사회가 어떻게 바뀐 것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너 뭐가 뜰 거야 다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모님의 의견대로만 고지곳대로 듣는 착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디지털 시대 시작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챗GPT 많이 쓰시나요? 네. 오, 감사합니다. 챗GPT 시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에 대한 세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년 뒤, 저는 한 7년, 5년에서 7년 보고 있습니다. 5년 뒤, 7년 뒤 되면은 그동안에 펼쳐졌던 직업의 세계가 많이 바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준비한 게 그때 가서는 되게 하향되는 직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하게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스펙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대기 때문에는 이게 지방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방대를 버리십시오. 영어가 딸린다? 그럼 영어를 버리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강점 포인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세코라는 거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서울대에 나온 친구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해외에서 한 5년 동안 혼자서 배낭여행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둘이 딱 붙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딱 앉혀놓고 그 면접관들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을까요? 이 내용이라면 서울대생이 뽑혔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전 세계로 배낭여행 갔던 친구가 채용이 됐을까요? 그 후자입니다. 서울대생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 여행 갔던 친구가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직장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친구가 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대세코 꼭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방대기 때문에 내가 한계성을 가지고서 난 도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방대생이기 때문에 뭘 잘합니까? 되게 끈기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채용팀장의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채용팀장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채용 신입사원들 많이 뽑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중에서 누가 오래 버티고 누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가냐? 지방대 출신들도 더 잘합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또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끈기 말고도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럼 마음 아픈데?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에 중앙에 있는 친구들은 좀 깍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뭡니까?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는 중앙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어디서도 이루어집니까? 이곳 마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곳 경남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산과 경남을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중앙에서도 본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지역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그런 직원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획을 짜기도 하고요.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공통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저는 직무 전문성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방송 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전략적 기획을 구성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 있는 홍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인재가 좋은 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옆에서 지금 카메라 잡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되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여러분들 이미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와 앵글 잡는 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저를 가장 빛내줄 수 있는 법을 아시는 분들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는 이 주인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요. 주인정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와 연결이 되는 분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 중에서 하나가 현재 삼성, LG 다 똑같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잖아요. 20%가 얼마 만에 퇴사를 합니다. 20%가 얼마 만에 퇴사합니다. 그 힘든 취업 세계를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가 얼마 만에 그만두고 나갑니다. 얼마 만에 그만둘까요? 길지 않았습니다. 90일 안에 못 버티고 뛰쳐나갑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방 나갈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뽑지 말자.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이 주인정신이라는 것은 책임감 있게끔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 밑에 말들처럼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질문으로 많이 나오시게 될 거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뭘 고민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내가 눈물 흘릴 정도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면접장에서 그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와, 이 친구는 이런 고민도 하는구나. 이렇게 고민해서 힘든 결정을 하기 위해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거 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 마인드를 갖춘 디지털 인재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교수님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미디어 영상학과를 전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디어 영상학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만 하겠어. 맞나요? 틀리나요? 정말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자, 죄송한 얘기지만 방송국 PD, KBS PD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이렇게 언론고시 준비해서 가시겠지만은 굉장히 재밌게도 방송학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가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사학이나 국어국문학이나 사회학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 혹은
지금 아까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IT 쪽에 해박한 친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언론고시 쳐가지고 PD로 갔을 때 거기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내가 이거 4년 동안 전공 준비하면서 이걸로 나중에 밥벌이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우리 미디어 영상 전공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스포츠 연구하십시오. 스포츠 공부하십시오. 그럼 스포츠와 뭘 연결하면 됩니까? 미디어 영상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 1학년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취미가, 아니, 관심사가 뭡니까? 영상? 미디어 영상이네요.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 영화와 미디어 영상을 합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혹은 나 힙합 좋아한다. 있으신가요? 우리 있어요? 스타일은 힙합이 아닌데. 네, 좋습니다. 힙합을 좋아한다. 그럼 힙합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럼 힙합과 뭘 연결하면 됩니까? 미디어 영상을 결합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언론 홍보학과 뭘 연결하고 있나요? 사회학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학을 연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직무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 방법들을 기업에 컨설팅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기업은 매출이나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방금 드린 거와 마찬가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홍보를 전공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결합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긴다면은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1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세상에 많은 걸 공부하십시오. 곤충에 관심 많으시면 곤충을 공부하십시오. 식물에 관심 있으면 식물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영상 홍보와 미디어 홍보와 결합이 됐을 때에 굉장히 파워풀한 직무로서 재탄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최대한 상업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하죠?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PR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에서 배우고 있는 거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미디어 홍보학과가 저는 되게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미래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 되게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전공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잘 하려고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채용에 대한 기준인데, 요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채용,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요.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기업들이 약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의 그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에는 가르쳐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고 지금 당장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 기술이 스펙.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책임감 갖추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의와 유연성을 갖추는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담이고요. 이 예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을 여러분들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고령의 팀장급들, 약간 관리자급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막대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젊은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젊은 분들께서 오히려 더 관리자들에게 조금 더 막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유행어도 있죠. 삼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왜요? 맞나요? 왜요? 제가요? 그래요? 요 삼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요요자 많이 쓰나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위한 약간 배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 지금 1학년부터 해서 4학년까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다? 맞나요? 맞나요? 근데 그 어울림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지켜주기 위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마음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미디어 영상학과 출신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선배들은 여러분들한테 볼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투리를 얘기하겠군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럴 때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선배들이 점차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점을 빠르게 많이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셨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비투스라는 거 요즘에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비투스. 네, 프랑스 사회학자 브루디에가 이렇게 만든 용어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제2의 본성이라고 하는 약간 습관, 취향, 간습 등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모습에서 내가 어렸을 때 그동안 가져왔던 모습도 있겠지만은 지금 경남대학교 미디어 홍보학과 학도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간습과 생각이 있습니다. 맞나요?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제가 왜 아비투스라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은 그 습관과 간습과 취향이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내가 우리 학과에서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나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나 미디어 영상학과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맞나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이것들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사회나 무엇인가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만의 아비투스를 찾는 노력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아비투스를 찾기 위한 뭔가의 노력, 뭔가의 취향을 만들기 위한 뭔가의 노력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야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지방대 막 해서 중앙에서 막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깨트립시다. 깨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을, 스토리텔링을 한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편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영상의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충분히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경영의 구루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메시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이다. 이 메시지의 뜻을 아실까요? 이 메시지의 뜻을 아실까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혼자서 다 뭐 하고 싶어, 뭘 할 거야, 뭘 하겠어 이거 아무리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봤자
상대방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나중에 어떤 뭐 에이전시 쪽이나 영상 에이전시 쪽이나 내가 어떠한 잡지사 쪽이나 등등의 방송사 쪽으로 지원을 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면접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혀 들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변에 있는 세상에 알리고 말할 수 있는 법들을 배우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그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는가를 꼭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제일 친하신 분들인 것이죠? 그쵸? 그래서 전 실제 그래요. 제일 친한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너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꿈에 대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술잔 기울이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10명 중에서 6명은 대부분 다 대표님 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법을 알겠어요. 요거를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꼭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 탄성력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기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달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탄성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지점에 도달하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성과에 대해 만족을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 위기를 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좌측으로 밑으로 떨어지겠지만은 준비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직무 역량에 대한 자기 개발을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폭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들도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디어 홍보학과 영상학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절대 자기 개발 놓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우리 전공 수업이 아닌다 하더라도 다양한 수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면은 훨씬 더 높은 탄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현재 우리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말고요. 졸업하신 선배들 6명 이상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있고요. 나머지는 모르시다는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졸업한 10년 차 이상의 선배들 알고 있다. 계실까요?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10년 차 이상의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선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밑에 학번 선배들 6명만 만나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굳이 10년 차 이상 선배 만날 필요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 선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배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10년 차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중간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는 충분히 그 선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케빈 베이커의 6단계 법칙입니다. 6명만 겹치면은 미국의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케빈 베이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트워킹을 꼭 생각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제가 99학번이지만은 94학번, 93학번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 선배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그 선배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선배들에게 도움받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현명한 선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더 넓은 세상과 관계를 만드시는 노력들 꼭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끼리 친한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친한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더 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의 선배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셔야 되겠네요? 맞나요? 저 기다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 메시지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누구나가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자아입니다. 제가 제약업계에 발을 디디면서 저의 머리에 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환자를 위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무엇이 따라온다? 이익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20년 가까이 저는 제약회사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마음이 진실되고 그 마음이 진실된 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되고 생각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유튜브도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점도 중요하지만은 점과 더불어서 저는 면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점은 하나의 목표 달성하기 위한 그 방향성에 대한 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점에 있는 수많은 면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가질 때에 내가 더 올바르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중요하지만은 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전략과 실행 계획을 설정하시는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수립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꼭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맞을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킥 챌린지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다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꾸준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스토리가 남잖아요. 나 이거 끝까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스토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될 거고요. 그 컨텐츠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투자 기회를 줄 것이든지 등등의 뭔가가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2년, 3년 해봤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그 밀어붙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책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MZ세대들이 요즘에 되게 이거 트렌디한 취미생활로 아비투스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독서가 요즘에 되게 핫한 거 아십니까? 요즘 되게 중앙에서는 독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뭐 독서 박람회 그런 것들을 하면, 도서 박람회 그런 거 하면은 줄을 서서 막 봅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책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데, 도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이 책 추천하고 싶어요. 세이노의 가르침 다 보셨죠? 네, 세이노의 가르침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저도 30대 때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책 되게 많이 보나 봐요. 그쵸? 네. 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계속 가라. Keep Go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Future Self라는 책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볼 만한 책들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 김종구 대표라는 사람 말고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 부분들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벌써 1시간을 훌쩍 채웠습니다. 딱 시간 맞췄습니다. 잘했죠? 네. 자, 여러분들 좀 작은아마 여러분들께서 뭔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좀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왔던 스토리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항상 펼쳐왔던 그 모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곤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피곤했습니다. 사실은 잠도 안 자고 하루하루 주말도 저는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게 되게 즐겁습니다. 왜냐면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장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취업을 성공해서 또 자기의 미래를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서 또 자기 뭐 회사 내에서 1등 했다고 하고 막 전화 오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쵸? 그런 기쁨들이 저는 항상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미디어 영상학과 우리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강 잘 들었죠? 네. 박수 한번 크게 더 주시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시간 가질까요? 네, 질문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영상학과 20학번 문종호라고 합니다. 네. 좋은 강연 너무 잘 들어서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년 내내 대학 생활할 때 동안 술만 드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도전해야겠다고 깨달은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술 마시는 게 저에게는 노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술을 마시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학교를 나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우리 뭐하고 놀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이런 얘기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계기를 놓쳤다는 것이 아니고요. 술 마시는 기회조차도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그 단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화책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재밌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시는 것을 생활 습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질문 또 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 되게 비싼 사람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특강 맡아주신 우리 김종구 동문 선배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강 마치고요.